목포의 아파트 공사 현장 타워 크레인에서 건설 노동자가 밀린 임금을 요구하며 보름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협력업체에 이미 지급했다며 농성 중인 노동자를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대학 기본역량 평가 결과 자율계산대학에서 탈락한 조선대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총장 자리의 공석이 길어지면서 학사 행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사임을 촉구하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목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건설 노동자가 크레인에 올라가 18일째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법적인 절차에 문제가 없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 50m 높이의 타워 크레인에 올라간 김봉산 씨. 보기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데 폭염이 이어진 지난 18일 동안 이곳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물과 음식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있지만 김 씨는 체불된 임금을 받을 때까지 내려오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얼마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임금 체불만 줬으면. 타워 크레인에 올라간 김 씨 말고도 다른 건설 노동자 10여 명도 A건설사의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30여 명은 3년 전 이 건설사의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일을 했지만 업체가 부도를 맞으면서 임금 4억 7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자들은 협력업체가 부도가 나기 전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부터 원청인 A건설사에 임금을 직접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임을 주면 사고가 난다고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불구하고 하청업체를 준 거예요. A건설사 측은 현행법상 원청업체가 정해진 기간에 계약된 금액을 주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하기 때문에 협력업체에 이미 지급했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기성금이 하도급업체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근로자들이 채권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에게는 채권 가압류를 하기 위한 거액의 예치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들이 불볕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A건설사는 타워크레인 농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김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전남의 미래 비전인 블루 이코노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블루 이코노미와 관련한 핵심 사업들이 내년도 국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또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조선대 파행이 계속되면서 학사 행정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대학 기본 역량 평가 준비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내년도 신입생 유치 경쟁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보도에 하선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학 기본 역량 평가 결과 자율계산대학에서 탈락하면서 갈등에 휩싸인 조선대. 오는 2021년 대학 기본평가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남은 기간은 불과 1년 반. 생존을 건 시험대이지만 총장이 사실상 공석인 상태에서 혁신안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평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실행에 옮겨져야 이후의 평가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당장 다음 달 6일부터 원서를 접수하는 내년도 수시 모집도 문제입니다. 총장과 교직원이 총력을 다해 우수 학생 유치에 나서야 하지만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랜 반목과 갈등 속에 가장 피해를 보는 건 학생들입니다. 학업과 취업을 위해 등록금을 내고 다니지만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 강의실 안까지도 그 여파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교수님들 심기라던가 어떤 표정에서 많이 드러나고 저희도 배우는 입장에서 되게 불편하죠. 총장 복귀를 놓고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 직원들은 일상적인 행정 업무조차 부담스럽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줬는데
그걸 따라야 될지 아니면 학교 이사회를 따라야 될지 저희도 참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대학평가 이후 2년째 후폭풍에 시달리는 조선대. 책임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주인 없는 대학이라는 오명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의 대표이사에 선임되자 곳곳에서 사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커지는 파장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로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선임되자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시장 재임 시절 업무 추진비 20억 원을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현금화한 전임 시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은 청년들을 분노케 하는 처사라며 선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고 형기를 마친 지 1년이 조금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광주 시민의 어떤 노사민정 타협의 정신을 대표할 수 있다, 이렇게 전혀 볼 수 없는 것이죠. 참여자치21은 박광태 대표이사의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또 보훈 인사와 자질 논란 등의 민선 7기 광주시정의 인사 난맥상이 이번 박광태 대표이사 선임에도 되풀이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용섭 시장님의 인사 원칙이라든지 광주형 일자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여론들과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훈 인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광주시는 박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거세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사 선임권은 새로 설립되는 합작법인 이사회와 주주들에게 있어 관여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예정에 없던 내빈석을 따로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는 미스트론 목포 공연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목포경찰서는 목포시청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종식 목포시장은 공식 사과문을 내고 시민 여러분의 눈높이와 감정을 생각하지 못하고 무심코 의례적으로 행했던 불찰이라고 밝혔습니다. 노후화로 그동안 폐쇄 우려가 제기돼 왔던 여수 낙포부두 개선 사업 추진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잔교식 부두 선석 3개가 신축됩니다. 윤주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 지 6년 만입니다. 2013년 정밀안전 점검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시설 폐쇄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부두 관계자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부두 공사가 순조롭게 완료가 되면 안전한 환경에서 부두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내년에 기초조사 용역을 하고 오는 2022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1,600억 원을 들여 3만 톤급 한 선석과 5만 톤급 부두 2선석을 2025년까지 신축하겠다는 겁니다. 내년 3월 달에 기초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21년에 터nkey 사업을 발주해서 22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1974년 정부가 건설해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 여수산단에 석유화학 원료를 반입해온 낙포부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 규모가 축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대대적인 개보수로 여수산단의 안정적 원료 반입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반 시설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에 들어설 리조트 호텔 설계 공모를 시작합니다. 이번 설계 공모는 일반 공개 공모로 추진되고 작품 접수 마감은 오는 11월 8일입니다. 오시아노 리조트 호텔 조성 사업은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전남 서남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202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목포와 제주 기점 항로를 운영하는 시월드 고속캐리와 사회복지시설 학생 등이 참여하는 제주도 사랑 투어가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19년째 이어지는 제주도 사랑 투어에는 목포와 신안 사회복지시설 학생 등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시월드 고속캐리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사랑 투어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가 발표한 지역 방송국의 기능 조정에 대해 전남도의회가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KBS 지역 방송국의 광역화는 지역 언론의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데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화두가 되는 시점에서 지역의 언로가 차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또 지역 언론이 가진 기능이 사라지면 주민들의 시청 거부나 수신료 납부 거부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이번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가 의원들의 공무 국외 출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합니다. 도의회는 공무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2명을 보강하는 등 9명의 위원 가운데 6명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이른바 셀프 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또 심사위원회 의결 요건을 과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변경했습니다.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전남 교육복지가 크게 확대됩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지난 6월 추경 예산에서 121억 원을 확보해 이번 학기부터 고2, 3학년까지 도내 전체 고등학생들의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등을 받게 돼 정부 계획보다 2년 빠르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5월부터 전남 7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 중인 에듀택시도 21개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